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자그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주자 이야기를 하려면 유학의 흐름을 약간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나라 때 훈구학이 확립되고 이 훈구학은 당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훈구학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자, 그 소실됐던 경전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훈구학이었었는데요. 그러면 복원한다는 건 주로 누구의 사상이 복원됐다고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공맹의 사상이 주로 복원됐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공맹의 사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조선을 지배했던 철학이 유학이었는데,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론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주로 답을 하는데, 뭐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고, 뭐 형제에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쪽을 주로 발달했던 인간 관계론. 물론 다르게 표현한다면 윤리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게 공맹의 사상의 핵심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도가 사상이라고 할 때 노장 철학은요,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현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합니다. 현학 그러면 현자가 깊을 현자인데요. 깊다, 심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장 철학이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아주 깊이 있게 발전했어요 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렵게 표현할 땐 우주론적 논변을 즐겼다. 형이상학적 논변을 즐겼다 하는데, 형이상학적이란 말에서 일단 어려울 거야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 저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우주자연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나중에 이게 육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학을 다 공부하는 시대니까 사실은 이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상당히 관찰에 의해서만 모든 걸 이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테마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불교는 여러분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불교는 후한 때 중국의 전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위진 남북조를 거치면서 특히 북조를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당대가 되면 거의 불교 문화가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교 편도 한번 따로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당대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스님들이 좀 계실까요? 라고 하면 나라라 슈퍼보드의 주연 스님 삼장법사가 계시죠. 물론 삼장법사는 여러분들이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현장법사인데요. 그냥 삼장법사라고 불리는 스님 중에 한 분이신 거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능 스님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불교가 상당히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불교는 뭘 중심으로 발전합니까? 그러면 단어는 좀 어려운데요. 인성론 중심으로 발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쉽게 이해하신다면 불성 이야기 하면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성이란 말 나오는 순간 그냥 뭐 이렇게 직감적으로 딱 와닿습니다. 이런 분 별로 안 계시지요. 그러니까 불교도 상당히 깊이 있게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 말기쯤에서 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랬더니 유학은 뭔가 밋밋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러고 있는데 우주는 막 이러고 있고 인간의 심성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온다면 유학이 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 말기에 한유라고 하는 위대한 유학자가 나오게 돼요. 이분이 먼저 하는 일은 유학의 부흥운동입니다. 근데 유학의 부흥운동을 할 때 물어볼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상대방을 까야죠. 항상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좀 크고 싶으면 커 있는 애들 욕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도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도를 비판하는데 불교는 주로 어떻게 깠을까요? 라고 하면 반인륜성을 가졌다고 까는데요. 반인륜성, 어려운 말 아닙니다. 유학에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인륜이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까지. 예를 들면 스님들이 뭐 하시죠? 출가하시죠. 누구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이러면서 불교를 까요. 그런가 하면 도교, 도가 쪽은 어떻게 까느냐면 반문명성을 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느낌대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도가 그럼 무슨 느낌 받으세요? 왠지 모르게 나중에 이제 노장처럼 한번 듣긴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다 버리고 막 숲속에 막 이렇게 짱 박혀야 되는 막 이런 컨셉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개그 프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농담이 있었죠.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막 이런 컨셉. 그래서 어떤 반문명성, 반인륜성을 비판하면서 비판을 가는데 하나 재밌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볼까요? 학창시절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게 비유입니다. 뭔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3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난 성적이 자꾸 안 오르고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2명은 자꾸 성적이 올라요. 그럼 자꾸 성적이 오르면 무슨 느낌 받으십니까? 처음엔 욕하죠. 이유 없이 욕합니다. 그냥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쟤들은 왜 저래? 이렇게 욕을 하다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몰래 가서 보죠. 대체 쟤는 뭘 보길래 자꾸 성적이 오르는 거야? 이러기 시작하게 되고 가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나 안 보는 걸 보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십니까? 그걸 따라 하시기 시작하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학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당연히 공맹의 세상에 뿌리를 둡니다. 뿌리를 두고 처음에는 불도를 비판을 해요. 비판하는데 문제가 비판을 하다가 좋은 점을 베껴오죠. 그래서 이걸 베껴오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공맹의 철학의 기초에서 불도를 삼켜버리는 유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게서는 어떤 영향을 크게 받습니까? 이 인성론, 심성론 파트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우주자연의 이야기는 도교에서 주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이 기에 관련된 이야기, 이기론 할 때 기에 관련된 이야기, 이거 사실은 도가 쪽에서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가져온 영향이 있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체계화시킨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북송 때 여러분들이 5명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자를 쓴 선생이라는 뜻인데 북송 오자라고 불리는 5분이 계신데요. 주도니, 장제, 정호, 정의, 송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남송 때 누가 나오냐? 주희가 나오게 되죠. 물론 존칭을 쓰면 주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6명을 부를 때는 송조, 육현이라고 부르시고요. 주자한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주자학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계화되는 이 유학을 기존의 유학의 뿌리를 뒀고 뭔가 새로워졌다라고 부르고 싶으면 신유학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자가 체계화시켰다라고 할 땐 주자학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이 주자, 물론 존칭이죠. 주선생님이란 존칭인데요. 본명은 주희일 거고요. 저는 그분의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그러니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젊을 때는 피부에 안 와닿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생기니 좀 마음에 와닿긴 합니다. 이 주희란 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18세에 과거에 합격을 하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희에겐 정말 큰 어떤 자기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과거에 합격하는 평균 나이가 35세쯤 되는데요. 남보다 그럼 조금 과장하면 20년 가까이 과거에 빨리 합격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주희에겐 큰 어떤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말하면 생각해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한 적이 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험이 기억이 없다면 차라리 수능 같은 걸 생각해 보셔도 좋고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생각하셔도 좋은데 모든 사람들의 공부를 하는데 큰 관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과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과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년에 뭐 하셔야 돼요? 과거 준비. 내년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과거 준비. 그럼 그 다음에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과거 준비. 이 얘기를 왜 그랬냐면 그 과거를 만약 수능이라는 것에 비유를 들면 올해 수능 봐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수능 준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걸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에 맞춰서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났던 주희, 남들보다 20년 빨리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학문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런데 그 당시 학문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렇게 말하면 물론 또 주희란 분이 책 보는 걸 무척 좋아하신답니다. 책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안과 질환에 시달렸다라고 돼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우린 TV를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지 책 봐서 나빠지진 않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책이 흔할 때는 아닙니다.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흔할 때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독과 정독 중에 이 시대는 주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정독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깊이 있게 읽는데 깊이 있게 읽고 음미해보고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 거 한자는 다양한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럼 그 해석한 걸 자기가 만약 기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멋져요 라고 수용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주자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체계 중심을 전환시켜주게 되는데요. 체계 중심을 전환시킨다. 여러분들이 주자 이전까지 중시됐던 책은 오경이라는 책이었지요. 그럼 오경이라고 말하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인데요. 이 경자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경자가 배틀을 보시면 배틀에 세로로 고정되어 있는 줄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실이란 뜻인데요. 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자가 붙으면 뭐 영어에 가장 가까운 점 바이블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들도 보시면 불경, 성경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들 종교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오경 중심에서 사서 중심으로 체계 중심을 전환시켜주는 분이 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서 그럼 여러분들이 뭘 얘기합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논어와 맹자는 책 이름이 특이하게도 집주입니다. 그래서 논어 집주, 맹자 집주인데요. 이 논어 집주, 맹자 집주라고 할 때 이 집주란 말은 집자가 모으다란 뜻이에요. 주자가 주석, 해석이란 뜻인데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 주자 이전에 논어란 책에 많은 사상가들이 이미 주석을 다루는 내용이 있었고 맹자란 책에 많은 사상들이 주석을 다루는 게 있는데 그걸 모아서 정리한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논어 집주는 책이 좀 많습니다. 10권이고요. 맹자 집주는 7권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본다면 사서 집주가 여러분들이 주자한테 중요한 책인 건 맞지만 사실은 논어 집주나 맹자 집주는 어떻게 놓고 본다면 이 주자의 사상을 잘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자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건 뭐죠? 그러면 뒤에 2권의 책인데요. 대학 장구, 중용 장구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왜 앞에 책들은 집주인데 얘들은 왜 장구죠? 이렇게 말하면 장구는 그걸 직역을 하면 장과 구로 나누었습니다 라는 말이 장구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더 쉽게 표현한다면 새로 편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로 대학과 중용을 새로 편집했다. 그게 장구란 뜻인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옛날 책을 발굴합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옛날 책들이 발굴이 되죠. 그 책이 뭐 있었죠? 축간이라고 하는 대나무 쪼가리를 이렇게 똘똘 말하는 건데요. 그 위에 보면 끈으로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땅 속에 묻어놨던 걸 발굴하는 과정에서 끈은 썩었겠지요. 그러면 이 대나무 쪼가리를 잘 들어올리면 정말 좋은데 약간 흐트러지는 순간 뭐가 문제죠? 대나무 쪼가리들이 막 섞이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순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이 순서를 새로 잡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쓴다. 이게 바로 대학장구, 중역장구고 이 책이 주자의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물론 후대의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주자 거의 다 지금 표현은 다 주자파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거 시험 과목의 사서가 채택이 되고 그 사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리할 때 텍스트북으로 선택된 게 사서 집주라고 하는 주자의 책이었기 때문에 후대는 주자에게 토를 달기 어렵게 되겠지만 이 당시로는 사실은 주자에 대한 비판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유학에서 내려오던 어떤 바이블들을 지 임의대로 손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비판도 그 시대에는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자한테 여러분들이 알려진 가장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주자어류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자어류 여러분들이 가끔 이걸 다 읽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제가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요. 주자어류라는 건 말 그대로 주자의 말을 어록을 모아놓은 책인데 책이 140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자어류는 주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의 97명의 제자들이 30년에 걸쳐서 집필한 책이 주자어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주자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